자, 삼각함수 들어갑시다, 얘들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호도법 했고요. 오늘 할 건 삼각함수입니다. 자,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큰 맥락 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각에 대한 함수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 파트는 이 자체 단원이 각의 함수화다. 각의 함수화. 이제 각 자체를 함수처럼 어떤 각을 넣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런 애들로 만들어내는 게 삼각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하나 참고적으로 항상 머리에 좀 새기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각에 대한 정보다. 각에 대한 정보인 거다. 얘를 항상 머릿속에다가 담고 삼각함수를 쳐다봐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각 하나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나머지 정보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 세 개의 값들은 어떤 각에 대한 정보인 거야. 길이에 대한 정보가 아니야. 어떤 각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각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길이에 상관없이요. 나중에 가면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삼각비야. 첫 번째 삼각비. 자, 이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자, 삼각형에 대한 비율 관계다라고 해서 삼각비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삼각형은 총 3개였어요. 3개 삼각형인데 먼저 특수각에 있는 거. 첫 번째 30도짜리 삼각형이에요. 자, 이제 30도라고 하는 거는 6분의 파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서 바로 변환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45도 삼각형이에요. 45도는 4분의 파이였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60도 삼각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3개에 대한 삼각형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수능 끝날 때까지 제일 특수한 삼각형들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자, 이 삼각비 때문에 그런데요. 30도 삼각형에서는 1대 2대 루트 3이라고 하는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45도는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비율, 60도는 동일한 겁니다. 30도를 눕혀놓은 것밖에 없어요. 1대 2대 루트 3이라고 하는 이 비율을 가진 삼각형으로 삼각비라고 하는 걸 찾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 값을 잡을 수가 있다. 끝나기 전에, 저번 시간 끝나기 전에 한번 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외우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자,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이 각도를 30도, 45도, 60도 대신에 호도법을 이용한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로 나타낼게요. 뭐 2분의 파이로 하나 더 넣어줄게요. 6분의 파이에 대해서는 30도거든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머리 싹 넘기듯이 2분의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분의 파이, 45도죠? 루트 2분의 1,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2분의 파이, 90도라고 하는 거는 1입니다. 다음 코사인 세타입니다. 6분의 파이에서는 2분의 루트 3,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 다음 90도에서는 0이 돼요. 다음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그 다음 얘는 1, 얘는 루트 3, 얘는 없습니다. 얘가 특수각이니까 꼭 외우고 계셔야 한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삼각함수 정의로 들어갑니다. 자, 이 삼각함수 정의는요,
단위 원에서 어떤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가함수 정의 자체가 단위 원에서, 참고로 이 단위 원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단위 원에서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게 삼각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단위 원부터 한번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원이 있습니다. 어떤 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움직이고 있는 점 P라고 하는 거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잡는 거예요. x, y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거는 x축이라고 하는 걸 10초선을 잡았을 때 동경이 이렇게 그어지고요. 요만큼의 길이는 1이에요. 다음, 얘를 x축이 수직으로 딱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x, 그 다음 세로 길이가 y가 됩니다. 그리고 동경까지 이만큼의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P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어디 위치에 존재하냐라는 거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이 점 P라고 하는 애를.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지 고민하다가, 각이 있으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게 삼각함수거든요. 자, 먼저 X좌표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야. 얘는 1분의 X로 나타내면은 X라고 하는 애가 나오겠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면서 1분의 X, 즉 X좌표가 되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에 대한 X좌표를 나타내는 애가 코사인 세타다. 됐나요? 그래서 어떤 각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의 X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다음 Y좌표입니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됐을 때 1분의 Y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고 얘가 Y좌표가 되겠다. 자, 마지막 탄젠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탄젠트에 대한 의미는 뭐냐? 이 탄젠트는 기울기에 대한 의미예요. x분의 y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기울기다. 원점에서부터 P점으로 쭉 이은 그 선, 동경에 대한 기울기가 된다라는 게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x좌표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y좌표에 대한 거고 탄젠트는 기울기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를 적을 때 기울기를 탄젠트로도 나타냈었죠. 맞나요? 기억나나요? 기울기를 탄젠트 45도, 기울기 1짜리 직선. 그죠? 그래서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를 뜻하는 거다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단위 원에만 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가 있냐? 자, 그러면 얘를 확대시켜 볼게요. 조금 자리가 이제 이렇게 좀 좁아서 조금만 붙어 있는 원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 원을 R이라고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R이라고 한번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 P'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중심이랑 쭉 이어요. 그리고 10초선부터 해서 요만큼의 각도를 세타라고 나타내는 거다. 자, 그럼 P'에 대한 점의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P'에 대한 점의 좌표는요, 얘가 P좌표를 나타내는 거였고요. P'이라고 하는 거, 얘에 대한 좌표는 먼저 X좌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좌표라고 하는 거니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X좌표가 된다. 됐나요? 얘 같은 경우에 얘를 X'이라고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얘를 Y'이라고 나타내겠죠.
얘는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냐? X'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가 R분의 X'이다. 라는 게 되면서, X'을 구할 수가 있다. 얘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분각이 세타인데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는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 아니, 다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다다음 시간에 여기에 있는 각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얘네들에 대한 길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배워요. 그거는 추후 생각을 해보고 그냥 X좌표는 코사인에 대한 정보구나 라는 것만 머릿속에다가 담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사인 세타입니다.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Y'으로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Y'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고 얘가 R 사인 세타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탄젠트 세타. 여기 세타에도 전부 다 프라임을 붙여주세요. 여기에 있는 각이랑 다르게 프라임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이에요. 얘는 그냥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단원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냥 참고용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막 엄청 중요하다, 얘를 모르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냥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X좌표를 뜻하는 거구나.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Y좌표를 뜻하는 거네. 탄젠트는 기울기구나. 그 정도 정보만 그냥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돼요. 뭐 단위원 그려서 얘를 그리고 얘는 그냥 순전히 설명용입니다. 알겠죠? 그냥 저 졸라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구나. 내가 설명을 위해서 복잡하게 그려진 것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삼각함수 부호에 대한 건데요. 삼각함수의 부호다. 자, 다시 한번 단위원을 등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건 따로 안 그리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려놨잖아요. 그죠? 얘는 따로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한 부호인데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부호를 볼 거다라는 거야. 됐지? 자, 들어간다. 1사분면에서 사인 부호, 코사인 부호, 탄젠트 부호를 볼 거예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얘 점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점 P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했죠? X좌표니 Y좌표니 기울기니? Y좌표입니다. Y좌표예요. 사인은 Y좌표다. 자, 지금 이 점 P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Y좌표는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양수겠죠. X축 위에 있잖아요. 양수죠. 그래서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 부호가 플러스로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은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X축에 대한, X좌표에 대한 정보라고 했고요. 여기에 있는 X좌표, 양수죠?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도 양수가 되겠네. 자, 마지막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요. 이 중심과 이은 동경의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부호가 양수입니다. 탄젠트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얘를 좀 깔끔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사분면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1사분면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붙여줘야 되겠죠. 자, 제 1사분면에서 사인 부호, 코사인 부호, 탄젠트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예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사분면에는 플러스인 애들만 적어 볼 건데 여기에 전부 다 플러스네. 얘는
올 플러스라는 거야. 올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전부 다 플러스라는 뜻이야. 1사분면에서는. 다음 2사분면으로 넘어갈게요. 제2사분면. 자, 2사분면으로 왔습니다. 전 P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차례대로 하나씩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이라고, 아니야, 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거에 대한 정보를 했죠? 사인은 y다. 점 P, 노란색이는 2사분면, y값 부호는 플러스죠. 맞나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거, 순서 똑같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들고 가겠습니다.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 다음, 코사인의 부호 봅시다. 코사인은 마이너스에 대한 의미라고 했었죠. 아니, 일단 뭐래? 코사인은 x에 대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점 P에 대해서 x좌표는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음수죠. 그래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중심과 EN, 이 동경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얘랑 이렇게 이어졌어요. 얘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죠. 그래서 탄젠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구나. 그래서 2사분면에서는 싸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사인만 플러스다라는 거야.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저희 3사분면에 들어갔어요. 3사분면에서 사인, 즉 y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코사인입니다. x좌표요. x좌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기울기는요? 여기서 여기 이미 점을 쭉 그어요. 기울기 그대로 양수 나옵니다. 그래서 3, 4분면에서는 제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구나. 됐나요? 자, 마지막 4, 4분면입니다. 4, 4분면에서 점의 좌표, 먼저 사인부터, 사인은 y좌표, 음수고요. 두 번째 코사인, x좌표, 플러스고요. 다음 탄젠트, 기울기입니다. 음수가 나오네요. 아하,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보시죠. 올사탄코입니다. 올사탄코예요. 올사탄코. 자, 얘를 뭐 어떤 책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뭐 얼싸안코 막 이런 걸로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냥 올사탄코. 올사탄코입니다. 여기서 얘네들만 플러스라는 거예요. 얘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이다.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부호까지 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개념이 여기가 끝이거든요. 개념 자체는 여기서 끝이에요. 네 번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죠. 삼각함수 사이 관계를 보도록 해야겠다. 자, 우리가 이 삼각함수에 대한 관계를 보는데 단위 원에서요. 아니, 일반적인 그냥 원이라고 합시다. 이제 단위 원 치우고 원 위의 점에서 보는데 이때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즉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r인 r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 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었냐? x라고 하는 거는 x좌표이기 때문에 코사인에 대한 정보라고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다. 그거를 조금만 변형시켜서 x라고 하는 거는 r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다음 y라고 하는 애는요. 사인에 대한 정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r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됐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아이, 동그라미가 이상해. 이쁘게. X 자리에다가 R 코사인 세타, Y 자리에다가 R 사인 세타를 대입해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R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겠다. 그지? R, 여기 밑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뭐 적을 거야. 여기 위에다가 뭐 적을 거야.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라고 하는 애가 R 제곱이 되겠네. 얘는 단순히 방정식에다가 대입한 결과죠. 맞나요? 자, 이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R 제곱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약분이 되죠. 맞나요? 즉 여기에서 유일하게 들어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애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약분시켰더니 등장하는 식이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라고 하는 애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어떤 원이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특정한 각도에 대해서 같은 각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된다라는 정보예요. 암기사항이에요. 얘는 어떤 각이든지 다 성립합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탄젠트 세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애가 탄젠트 세타가 부호로 나타내게 되면 x분의 y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 x라고 하는 애는 r 코사인 세타라는 걸로 적을 수가 있었고 y라고 하는 거는 r 사인 세타로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r이라고 하는 애를 약분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선언한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탄젠트를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번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는 별표 3개입니다. 얘는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외울 거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특수각이요.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분면에 따른 삼각함수의 부호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얘네 2개 꼭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들에 대한 사용법은 문제를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요. 미리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언제 사용이 되냐?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등장이 있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네들 2개의 변형으로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제곱시키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는데 걔가 그냥 1이다 라는 걸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사인 코사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제곱해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처음에 그냥 다 적어드리는 거예요. 다음 탄젠트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어떨 때 사용을 하냐? 탄젠트 세타와 사인, 코사인이 동시에 등장을 했을 때 동시에 등장을 한다면 이 탄젠트라고 하는 거를 이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복잡한 방정식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용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개념 체크 부분이고요. 오늘은 개념 체크만 하고 내일 대표 예제들을 좀 나갈 텐데
대표예제가 총 5개가 있어요. 오늘 딱 대표예제 2개만 다루죠. 개념 체크 부분 쭉 하고 대표예제 2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15페이지 개념 체크 부분의 1번 문제입니다. 자, 점 O랑 P에 대해서 공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한대요. 자, 점 P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4가 되는데 얘에 대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OP라고 하는 거, 즉 원의 중심부터 해서 O까지 그 동경을 의미하는데요. 원을 그리진 않을게요. 대충 3,4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4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애예요. 됐나요? 자, 이때 원에 대한 원 위에 있는 점이 P잖아요.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피타고라스 공식 쓰면 얘가 5가 되겠죠? 맞나요? 그때 이 P에 대한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좌표가 4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인 세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세타입니다. 5분의 4입니다. 사인 세타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R분의 Y좌표예요. 됐나요?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Y좌표다. 그러면서 5분의 4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R분의 X라고 했었죠. R분의 X니까 X좌표 마이너스 3 들어가고 R 자리에 5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다음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했습니다. 얘네들 계산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점 P라고 하는 애가 12,-5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12,5-5라고 하는 애, 대충 위치를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찍히는 애거든요. 그러면 이 점 P라고 하는 애는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원 위에 있을까?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게 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3이 나와요. 자,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부터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 R분의 Y다. R은 13이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5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13분의 마이너스 5. 다음 코사인 세타입니다. 얘는 R분의 X라고 구한다고 했었다. R은 13, X는 12, 13분의 12. 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X분의 Y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겠죠. 됐나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이 점 P라고 하는데 이사분면이죠. 자, 이사분면에서 플러스인 부호는 사인입니다.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음수가 되는 거 보이시죠? 다음 여기입니다. 얘는 사사분면입니다. 유일하게 플러스인 거는 울사탄코입니다. 코사인만 플러스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분면에 대한 부호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은 넘어갈게요. 얘는 울사탄코 이용을 해서 각각의 사분면만 찾아서 해주면 되는 건데 3번을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넘어가고 3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예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되는 대로 한번 해보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사인이 양수래. 세타는 스킵할게요. 그 다음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 음수래요. 자, 사인이 양수인데 탄젠트가 마이너스래. 몇 사분면인지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인이 플러스고 탄젠트가 음수래. 분명 사분면에 따른 부호들이 각각 존재했는데 그러면 이때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몇 사분면일까? 몇 사분면인가요? 손가락으로 표시 한번 해볼까? 2사분면이죠. 잘 맞추네요.
올사탄코 사인만 플러스인 부분, 즉 제2, 4분면이 된다.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두 개를 곱해서 음수래요. 일단은 두 개를 곱해서 뭔가 음수가 나왔어요. 얘에 대한 의미는 서로 부호가 다르구나. 됐나요? 자, 서로 부호가 다른 사분면은 몇 사분면일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몇 사분면에서 이 두 개의 부호가 다를지. 자, 올사탄코. 자,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 제2사분면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4사분면입니다.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이 관계가 만족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1사분면에서는 둘 다 플러스라서 같은 부호를 가지고요.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두 개 곱해서 음수인 관계는 2사분면과 4사분면 두 개다라는 겁니다. 단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봅시다. 4번 문제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얘가 잘 되어야지만 삼각함수가 잘 돼요. 얘를 못하잖아요. 고3 수능 가서도 삼각함수 여전히 못해요. 삼각함수를 잘 하려면 이 4번 문제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세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파이보다 크고요. 2분의 3파이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 몇 사분면?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크다. 몇 사분면? 3, 4분면이다. 됐니? 그러면 3, 4분면에서 유일하게 플러스인 거는 뭐지? 를 생각해 놓으세요. 다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어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주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거쳐 나갈 겁니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랑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를 그릴 텐데, 자, 이 세타라고 하는 게 각에 대한 정보라고 했었죠. 맞나요? 자, 그래서 하나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은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정보도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각의 정보가 나왔거든요. 됐나요? 자,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요, 여러분들 삼각형 이 모양에 대한 삼각형 하나만 딱 그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를 세타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코사인 부호 일단 떼세요. 부호 떼고 생각해 보세요. 5분의 4죠? 맞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되기 위해서 얘가 5, 얘가 4입니다.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로 자동적으로 3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이 각에 대한 사분면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 결정을 얘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값 가지고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있는 각 3,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3, 4분면에서 유일하게 플러스인 거 탄젠트죠? 올사탄코니까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자, 이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5분의 3이에요. 맞나요? 하지만 여기 범위에서는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각의 정보가 나왔다. 그냥 이 삼각형 하나를 그려놓는 거예요. 길이가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여기서 적어요. 다 양수가 나오겠죠. 하지만 세타의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 부호 결정만 해주시면은 나머지 정보를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탄젠트입니다. 4분의 3이네. 자, 지금 3, 4분면이네. 3, 4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플러스니까 4분의 3이다 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만 1번 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얘 하나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어요.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좌표가 4예요. 자, 얘를 보자마자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얘가 세타예요. 여기에 점 P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3,4라고 하니까 얘는 2, 4분면에 있다 라는 게 일단 알고요. 좌표 때문에. 다음 x는 3이고 y는 4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5가 되겠죠. 자, 사인 세타부터 결정하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5분의 4입니다. 다음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에요. 탄젠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예요. 자, 부호 결정을 합시다. 2, 4분면에서 올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나요? 삼각형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쟤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저랑 같이 하면은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배웠다라고 하면 그 방법대로 나름대로 이해를 잘 하시면 되긴 하는데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얘가 잘 되시면은 뒤에 나올 삼각함수 그래프 부분, 뭐 삼각함수의 대칭성 뭐 이런 애들 다 잘 되실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게 되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표현 잘 보시죠. 자, 이제 스킵해서 사인을 S로만, 코사인을 C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분의 1이에요.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SC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등장했어요.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마지막에 적어놨던 거 있죠? 네 번째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네 번째에서 사인, 코사인 두 개의 곱이 나왔을 때는 이 합이라고 하는 애를 제곱시키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이용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만들 거예요. 양변 제곱합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4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이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두 개의 합은 항상 1이 된댔죠. 맞나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되고 얘가 4분의 1이구나. 1 넘겨줍니다. 그래서 2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2로 약분시키면서 사인 코사인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8분의 3이구나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좀 자세한 유형들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 숙제는 좀 미리 드릴게요. 미리 드리는데 어쨌든 월요일까지다. 내일 수업 부분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하면 되는 거다.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계획은요, 오늘 삼각함수 파트를 끝내고 내일 삼각함수 그래프를 끝내려고 했거든요.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삼각함수를 그냥 끝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작하자마자 얘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표 예제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마무리 하시죠. 월요일에 삼각함수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